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형사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 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이나 아니 가해자 측에서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국한을 해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또 합의 사유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자체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는 이제 합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일반 강간죄나 아니면은 강간치상 사건 같은 다소 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을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합의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으로 넘어갈 때도 피해자 측에서는 강간 범죄에 대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좀 금액을 좀 최대한 낮춰서라도 좀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를 보는 방법인데요. 합의라는 것은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했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술을 마시고 성범죄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입장을 좀 애매하게 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쾌하게 느낀 거는 미안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어떤 성범죄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 하시다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제 옳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그런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반성한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제 피해자 측에다가 사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좀 합의금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확보를 했을 텐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변호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분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피해자 쪽은 또 대리인을 또 내세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 의사가 있다,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사과 편지라도 전달하고 좀 합의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게, 합의를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좀 성급하게 합의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상도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또 초기에 큰 금액의 합의금에 대해서도 선뜻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합의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좀 합리적인 좀 합의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급하게 합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